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자, 오늘 금일은 0.46 기간 매도 검투 매도네요. 그죠? 오늘 여러분 주식의 시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히 삼성중공업하고 HMM 그 다음 현대 인프라코 8,400원, 8,450원 미만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처럼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시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반문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 흐름입니다. 자, 현재 1410원에 올랐던 4월 12일자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매수예요. 그죠? 2주째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전번 2파동 2월달에 보시면은, 자, 2월. 요때 계속 매수를 하면서 4월 20일, 2월 21일, 2월 13일부터 21일 주기를 보시면 계속 매수보다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한번 팔았잖아요. 그렇죠? 9,400원에서 9,000원 다시 매수, 이래 팔고 들어가는 이 매수 타이밍이 현재와 흡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와 흡사하지 않다는. 자, 그러면은 지금 기관이 팔고 개인이 팔고 있는 것을 위쪽에서 받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흐름이 패턴이 바뀌게 된다면 제 분석이 틀릴 가능성이 많지만,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반등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등의 폭이 현재 고점 4월 17일 고점 고가 9,500원을 뚫는다면 윗천정이 열린다는 거고, 9,500원 밑에서 반등의 폭이 9,500원 밑에서 흘러내리면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래 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근거 1번은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다는 거.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은 4월 24일이지만 2분기 실적은 5월 24일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흐름인지, 아니면 수급상 받고 반등할 건지는, 저는 수급상 받고 반등하는데 한 표를 던지겠네요. 물론 저도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축소할 예정입니다. 자, 위로 봤을 때 9,500원에서 1,500원 사이, 현재 8,450원까지 밀려 내릴 것 같은데, 제 판단은 내일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금요일 날 내일 장에 한번 보합으로 가든지 양봉이 뜬다면, 십자봉 양봉이라도 뜬다면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니 이틀 3일 동안 저희들 우려했던 전환사채가 나오는 4월 21일 내일인데, 내일 아마 흘러내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을 것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기간에, 이번 전환사채는 외국인보다 기간이 많을 겁니다. 지금 거의 판 게 110만 주예요. 나올 게 190만 주면 50% 정도를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펀드 애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회사채를. 자, 그래 보시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자리일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질질 흘리 내려야 되는데, 질질 흘리 내릴 정도로 이 회사가 지금 악재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의 이슈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믿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게 사실입니다. 현재 1분기 두 자릿수 수익성 개선 성반도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재무가 우수하고 성장이 보장되는 회사는 결코
투자가들의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오랜 경험, 20년 주식 경험에서 받은 해답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가야 될 주식이 못 올라갈 때는 힘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하거나 현재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9,000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빠졌던 약 5% 이상 6% 정도의 이 빠졌던 이 금액들이 이 편차가 내일 한 방에 다시 거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런 기대치는 항상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는 오늘 22,000원을 또 한번 들고 갔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에 21,500원을 한번 두드려보고 21,000원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이틀 3일을 계속 관망하다가 결국 21,650원, 600원에서 이틀 보합을 벌이고 결국은 오늘 또 다시 22,000원을 뚫고 올라갔다는 데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자 이유가 나오겠죠. 요때 26,000원일 때 21,500원을 한번 보고 1,500원 두드렸다가 결국 뚫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22,150원을 뚫었다가 결국 밀리고 21,850원에 끝났는데,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거 하나, 21,850원이 볼 연락을 두드려 맞은 날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오늘부터 이제 험의 주가가 시작된다고 보시죠. 이제부터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이 주식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다름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 세력 싸움 자리 다툼입니다. 기관은 눌리는데 온 힘을 쓰고 있고 외국인은 그 틈새에 계속 줍줍이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기관과 연기금의 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보면 오전에 매도하면서 오전에 주가가 22,000원 상단 부분에서 계속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관은 눌렸습니다. 양쪽 기관과 연기금이 12만 2, 3조, 12, 3만 조 계속 눌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오후에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기관은. 네. 12, 3만 조에서 15,000것 때문에 거의 10만 조를 다시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 관리를 하고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못 올라가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기간이 풀매수, 외국인처럼 풀매수 들어오는 그날 최소한 30만 주, 최소 3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의 날이라는 거. 항상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기간의 매수가 언제, 풀매수가 언제 들어올 건지 요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양쪽의 자리 다툼일 것 같아요. 자, 다음 호텔신라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수익을 익절하시고 손을 털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 누차대가 말씀드리지만은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4월 27일 이전에 소화를 시키든 4월 27일 이후에 소화를 시키든 반드시 소화가 될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결코 이렇게 팔아야 될 주식이 아니라는 건 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어리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면 결국 이 매물대 소화는 개미들이 던지는 것을 다 받아먹고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이 8개 아니고 기간도 다시 들어봐야 될 자리 같습니다. 자, 계속 지금은 공방입니다. 이 매물대 5,800원, 5,750원에서 5,850원 사이의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좀 떨어지죠. 오늘 전체 종합주가 증시의 거래 대금이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떨어졌는데요. 한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2, 3일 내로 터져줘야만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빠른 시일 내에 6천원대를 넘어가는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거래량이 터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왜 안 터질까요? 저도 조금 아쉽네요. 오늘도 5,800원 10원 5,800원 상단을 두드리다가 밀려버렸죠. 그죠? 하지만 매수는 꾸준합니다. 매수는 꾸준합니다. 아,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삼성중공업 장투가 가능할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 좁은 소견은 아니겠죠. 제 경험상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식은 1년 이상을 보지 마십시오. 1년 안에 끝을 볼 수 있는 주식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그 주식의 주가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1년에 한 번 매도와 매수를 해주고 5년을 본 주식과 장투를 한 주식과 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냥 1년 내내 5년을 가지고 있던 주가의 변동폭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매도와 매수를 해줬던 주식과 5년을 그냥 갖고 있었던 주식과의 수익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공부,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수익률의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반드시 작용하지만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200% 30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에서. 그래서 반드시 또 제 스타일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 우량주라 하지만은 흐름이 있고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빠질 때는 50%씩 빠지고 오를 때는 100%씩 올라갈 때 그거를 잘 타야 돼요. 최대 수익을 노리려면 그러려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주식 스킬을 쌓아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5년 뭐 10년 장투하셔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어차피 경제의 논리라는 게 최소의 투자의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게 경제의 논리 아닙니까? 예, 그래 봤을 때는 장투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삼성중공업 말씀드릴게요. 제가 높게는 6,400원까지 보고 그때부터 올해는 흑자 전환한 다음에 6,400원 됩니다. 6,000원 이상에서 우리가 익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주식이 6,400원에서 7,000원 가시고 8,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수급이라는 건 이 주식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돈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6,400원 갔다가 7,000원 갔다가 다시 6,000원, 5,000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7,000원, 8,000원 올라가는 거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은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주식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투보다는 단기선 자기 마인드에서 이런 방송도 들어보시고 이번에는 팔고 좀 내려올 때 다시 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려도 그때 장투를 하시면 서너 장투를 하도 못해가 더 빠질 때 1년을 기다리는 게 수익률에서는 5년을 내다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 20%의 수익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 분기별로 봤을 때 20% 이상의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단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 수익 올랐다면 저는 일단 팝니다. 일단 팔면서 다른 종목 아니면 다른 산업군의 그 이후에 일어날 종목들에 대해서 서치하고 리서치하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HMM이 그러다 예상이 한두 달 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한두 달 늘어지는 판단하에 다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공부하는 종목이 HMM이 제가 주 종목 현대 인프라코어 주 종목으로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정리할 경우에 그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현재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을 HMM을 예를 들어서 4월 말 늦어도 5월 달까지 정리한다면 다음 종목에 어디에 들어갈 건지는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만약에 이 네이버가 그 당시에 22만원, 2, 3만원 간다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전까지 20만원 선만 넘어가진다 않는다면 저는 네이버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종목을 순환매식으로 저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증시가 순환매식으로 돌듯이 주식을 공부하면서 판 주식을 다시 들어갈 게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말을 갈아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자꾸 해보시면은 제 파이가 넓어져요. 종목을 알고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달, 두 달, 1년 가다 보면은 최소한 10개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 나가니까. 그리고 수익을 봐가면서 장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이 삼성중공업 장투에 대해 설명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한 가지 알고 계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기 파일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오늘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이 풀매수 들어간 이유는 빠지면 사야 될 주식입니다. 더 밀려도 땡큐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의 성장성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단지 현재 상태의 결과는 이 주가가 빠지도 될 만한 주식입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 된다면 제가 이 회사 주식을 안 사겠죠. EQ 실적은 흑자로 전환됩니다. 단지 우려하는 분이 이 흑자의 폭이 얼마냐, 그 폭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반등폭이 좁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포인트, 기본적인 17만원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저점입니다. 높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최소한 요 꼭지점인 18만 5천원. 자, 그래서 16만원대, 15만원대의 주식은 현재 사면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최소의 10%를 볼 수 있다는 확신하에 저는 오늘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풀매수 들어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지 않네요.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1%까지 빠졌었는데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0.64. 결국 오늘 또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주식에 너무나라 실업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참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자 청구 수가 조금 늘었네요. 일단 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오늘 환율이 좀 2320원 초반까지 좀 떨어졌다는 게 좀 안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상태로 떨어진다면 내일은 다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또 그러면 또 개인이 팔 것 같고, 요즘 정치 자체가 참 순환매식으로 이슈에 몰고 다니는 참, 저도 정말 이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하네요. 저도 지금 이 정치가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하다는데, 예, 어떻게 이것은 이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탁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나마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건 현재 현대 인프라코나 HMM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한유화는 앞으로 기회가 많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갖고 있던 데서 안심을 하는 거지. 다른 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우수한 종목들만 다 뽑아야 하는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연한 80종목인데 정말 보면 기가 찹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널뛰기 시장도 아니고 죽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또 말씀드리지만 두코나 HMM이나 삼중이나 대한유화나 이거는 기회장이 열리는 주식들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운이 좋으시라고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큰 욕심을, 저는 이 주식 방송을 하면서 큰 욕심을 내고 하는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왜 그러냐니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제 평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롱텀 가늘고 길게 가는 전략을 짜고 투자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마지막 한 주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양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제가 찍지는 못하겠지만 이 네 종목은 내일도 강하게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